이번 시간에는 과대적합을 줄이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op out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drop out. 어, drop out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델의 과대적합을 어, 줄이는 기법이에요. 우리가 신경망 처음 공부했었던 날,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아마 질문 주셨던 분이 계신데, 완전 연결 신경망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전 계층의 유닛과 다음 계층의 유닛을 연결을 할 때 일부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 레이어와 레이어를 연결할 수는 없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이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레이어와 레이어를 연결할 때 그 일부러 그 다음 레이어로 출력 값을 전달하지 않는, 음, 뭔가 전부 전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전달하지 않는 그런 기법이 드랍 아웃이에요.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훈련 과정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에포크에서예요. 음, 에포크에서 일부 유닛, 우리가 그 레이어에다가 유닛들을 넣잖아요. 뭐 100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는 은닉층, 뭐 10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는 은닉층, 뭐 이런 dense 레이어 그런 식으로 유닛들을 넣잖아요. 일부 유닛의 출력을 훈련 과정에서 일부 유닛의 출력을 0으로 뭐 만드는 것이 드랍 아웃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경망을 간단한 신경망을 이렇게 해보면 뭐 입력층이 있고 그다음에 은닉층이 있고 뭐 또 다른 은닉층이 있고 여기는 뭐 4개짜리로 할까요? 그다음에 뭐 출력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음. 입력이 첫 번째 은닉층에 이런 식으로 다 전달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은닉층에서 두 번째 은닉층으로 마찬가지로 네 개의 출력이 있는데 이 네 개의 출력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층 이거는 그 출력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 연결 신경망이에요. 전부 다 연결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첫 번째 은닉층하고요. 여기 이 첫 번째 은닉층과 두 번째 은닉층 요 사이에요. 물론 보통은 여기도 넣을 수는 있어요. 이 중간에도 넣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 입력값들은 다 연결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첫 번째 은닉층에서 두 번째 은닉층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 어, 이게 출력값이잖아요. 그죠? 이 출력값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뭐 제거를 해버리겠다. 여기로는 들어가고 여기로는 들어가지 않게 만들겠다. 뭐 이런 기법인 거예요. 이런 기법.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서는 뭐 여기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들어가지 않게 만들겠다. 이런 기법. 이런 기법이 드랍 아웃이라고 하는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유닛의 일부 유닛의 출력들을 그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가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그 다음 레이어로 값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출력을 0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음, 조금 다른 말로 쓰자면 그 다음 레이어로 이렇게 쓸까요? 어,
다음 계층, 그 다음 레이어, 다음 레이어로 출력 값을 전달하지 네,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다. 드랍아웃을 사용할 때는요, 이게 에포크마다 달라져요. 첫 번째 에포크에서 출력값을 0으로 만드는 유닛하고요. 두 번째 에포크에서 출력값을 0으로 만드는 유닛하고, 세 번째 에포크에서 출력을 0으로 만드는 유닛하고, 이게 랜덤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어떤 유닛의 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그 유닛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닉층에 유닛을 100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100개 중에서 항상 똑같은 유닛의 출력을 0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는 굳이 유닛을 100개를 만들 필요가 없이 99개, 98개 이렇게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드랍 아웃이라고 하는 기법은 첫 번째 에포크에서 랜덤하게 어떤 유닛을 선택해서 그 유닛의 출력을 다음 레이어로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 에포크에서는 똑같은 유닛의 출력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랜덤하게 유닛을 선택해서 그 다음 레이어로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에포크마다 출력을 0으로 만드는 유닛들은, 어, 한글로 쓸게요. 유닛은 무작위로 선택이 돼. 그러니까 랜덤하게 선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이거를 우리가 직접 컨트롤하진 않습니다. 신경망을 만드는 개발자가 이거를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요. 난수를 써가지고 무작위로 선택이 돼서 첫 번째 에포크에서는 뭐 예를 들면 100개 중에서 100개의 유닛 중에서 1번, 10번, 뭐 55번 뭐 요렇게만 출력을 꺼버리고 두 번째 에포크에서는 뭐 22번, 뭐 51번, 59번, 뭐 요런 유닛들을 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에포크마다 출력을 0으로 만든 유닛이 그때그때 랜덤하게 바뀔 수 있도록 무작위로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어, 개발자가 설정하는 부분은 모델을 훈련시킬 때 설정하는 부분은 드랍아웃의 비율만 설정을 합니다. 어, 어떤 유닛을 출력을 0으로 만들지를 우리가 직접 컨트롤하는 건 아니고요. 드랍 아웃의 비율만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유닛 중에서 몇 퍼센트의 유닛의 출력을 0으로 만들 거냐. 100개 중에 10%를 0으로 만들 거냐. 100개 중에 20%를 0으로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드랍 아웃의 비율만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에포크마다 그때그때 드랍아웃의 비율은 똑같이 유지를 하지만, 그때그때 다른 유닛들이 선택이 돼서, 무작위로 선택이 돼서, 출력이 0으로 되고, 출력이 0으로 된다는 얘기는 그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드랍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과대적합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과대적합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손실 그래프를 그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지난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게 모델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요. 잠깐만 좀 볼게요. 우리가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모델은 input, flatten, 100개 유닛을 가지고 있는 음립층, 그 다음에 바로 출력층을 연결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아담을 사용했어요. 옵티마이저 아담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서 모델 훈련시키고 나서 손실 그래프 그린 겁니다. 과대적합에 이런 모양으로 과대적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두시고요. 봐두시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모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모델 이렇게 사용할 건데 자 이번에는 제가 레이얼스에다가 리스트를 하나 넘길 거예요. 테라스
layers drop out. 이렇게 나올 거예요. drop out. 그 다음에 파라미터 중에 rat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rate 0.3. 자, 이게 뭐냐면 drop out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00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 30%를 drop out으로 쓰겠다는 얘기. 100개 중에 30개는 drop out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0개는 그 실제로 출력을 그 다음 레이어로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게요. 그러니까 모델 서머리를 볼까요? 모델 서머리.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함수, 오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 잠깐만 가볼까요? 함수. 아마 어디에서 함수를 만들었냐면 모델 크리에이트 하는 부분이니까 활성화 함수 다음에 옵티마이저. 여기서네요. 그죠? 옵티마이저 설명드릴 때 그 옵티마이저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함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 함수를 만들었던 모델을 만들어주는 함수 다시 한 번만 그 설명드릴게요. 코드. 시퀀셜 객체를 만들죠. 시퀀셜 객체를 만들고요. 첫 번째로 넣어주는 층은 입력층이에요. 우리는 이미지가 가로 세로 길이가 28 곱하기 28이기 때문에 인풋의 모양은 28, 28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죠? 이게 입력층. 입력층 다음에 플래튼 레이어를 추가를 했어요. 이 플래튼 레이어는 28 곱하기 28로 되어져 있는 2차원 배열을 784라고 하는 1차원 배열로 만들어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은닉층이 들어갔어요. 은닉층이 유닛 100개를 가지고 있고요. 100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고 L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은닉층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 여기 반복문 들어가 있죠. 여기 아규먼트, layers, 여기에 아규먼트가 있을 때 그 배열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모델에다 애드를 해요. 우리는 그동안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레이어스가 넌이었기 때문에 그냥 댄스 레이어 다음에 바로 출력층이 연결이 됐었어요. 이게 출력층. 그죠? 근데 지금 이번에 제가 호출할 때에는 여기에 뭘 넣었냐면 그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넣어줬죠. 그래서 드랍아웃이 여기에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닉층 다음에 드랍아웃이 들어가고 드랍아웃 다음에 출력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그 모델이 만들어지게끔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은요. 이런 모델이에요. 인풋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28, 28인 그런 2차원 배열이 들어가면 플래튼 레이어가 784라고 하는 1차원 배열로 바꿔줘요. 여기서는 훈련하는 모델 파라미터는 없겠죠. 음. 그 다음에 이 784개의 특성들이 입력값이죠. 784개의 특성들이 댄스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댄스 레이어에는 100개의 유닛이 있어요. 100개의 유닛이 있죠. 그래서 훈련되는 파라미터가 78,500개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드렸죠. 784개의 특성들이 있고, 784개의 특성이 100개의 유닛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닛 한 개마다 바이어스가 하나씩 있으니까 100개의 바이어스가 있을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78,500개.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그동안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출력층으로 바로 연결을 했었어요. 그죠? 은닉층 다음에 출력층으로 바로 연결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뭘 했냐면 이 출력 결과를 드랍아웃으로 보내요. 드랍아웃.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드랍아웃. 드랍아웃은 훈련하는 모델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어, 어, 그 들어온 입력값을
댄스층으로 보낼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100개의 출력이 있는 그 이전 계층에서 100개의 출력이 있었고 이 100개의 출력을 그 다음 레이어로 보낼 거냐 말 거냐만 결정을 해주는 게 그게 드랍아웃이에요. 드랍아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레이어는 훈련하는 모델 파라미터는 없어요. 네. 출력을 0으로 만들 거냐 만들지 않을 거냐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뭐 훈련하는 모델 파라미터는 여기 출력층에서는 있겠죠. 10개의 확률 값을 그 출력을 해줘야 되는 출력 레이어에서는 훈련해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가 있겠죠. 그죠?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1010개가 나오는 이유는 100개의 유닛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입력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100개의 입력값, 그 다음에 유닛의 개수가 10개, 그리고 10개의 유닛마다 한 개씩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전체 바이어스의 개수는 10개.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해주면 1010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드랍아웃을 넣으셨을 때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출력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뿐이고요. 뿐이고 훈련해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가 바뀌지는 않아요.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랍아웃이 포함된 모델을 생성을 했어요. 그죠? 음.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델을 요거 여기다 주석을 좀 적어드릴까요? 어, 첫 번째 은닉층 뒤에 30%의 비율로 출력을, 출력을 제로로 만드는 드랍아웃 계층을 추가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모델을 컴파일하고 난 다음에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어, 옵티마이저 설정해주고, 로스 설정하고, 매트릭 설정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컴파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옵티마이저는 우리 바로 직전에 했었던 게 여기서 아담을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아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죠. 요 그래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저 똑같이 아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옵티마이저스, 아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죠. 그래서 케라스, 로시즈, 그 다음에 스파르스, 크로스 엔트로피,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매트릭스, 평가 지표고요. 평가 지표는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헤라스, 매트릭스, 그리고 스팔스, 카테고리컬 애큐러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컴파일. 자, 컴파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모델을 훈련시키면 돼요. 훈련된 결과를 저장하고 있겠습니다. result, 모델.f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이 반드시 필요하죠. 훈련셋은 train, input. 훈련 레이블은 train, target. 배치 사이즈 6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포크 횟수 위쪽이랑 똑같이 20회로 할게요. 20회.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성실함수를 비교해 볼 거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이에요. 밸리데이션 데이터. 여기서는 밸리데이션 인풋하고요. 밸리데이션 타겟을 두 개를 리스트로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모델 B 하고서 훈련시키시면 돼요. 에포크가 진행 중입니다.
나오는 숫자들을 조금만 좀 볼게요. 훈련셋에서 그 정확도를 위쪽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드랍아웃이 없었을 때, 똑같이 아담 사용하고 배치 사이즈랑 에포크 똑같이 사용했을 때, 훈련셋에서요, 81%, 85%, 86%, 87%, 87%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어, 검증셋에서도 85%, 86%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지금 에포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아직 진행 중인데, 79%. 처음 시작이 조금 낮죠. 그죠? 그죠? 83%, 84%,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조금 낮지 않나, 정확도가 조금 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끝났네요. 저는 그 사이에 훈련이 끝났고, 제일 마지막 20번째 에포크가 끝났을 때 손실이 0.29, 반올림에서 대략 한 0.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에서의 정확도가 0.88, 8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쪽에 보면 손실이 0.2, 정확도 92%, 요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일부러 훈련셋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훈련셋의 그 손실을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셋에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대신에 검증셋의 정확도랑 비슷해지겠죠. 이게 드랍아웃의 효과인 거예요. 이게 드랍아웃의 효과. 그러니까 그 일부 일부 파라미터들이 그 훈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출력 값을 그 다음 레이어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잠시만요. 그, 자, 이전 계층에서 유닛이 있었겠죠? 그 다음 계층에 유닛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전 계층에서의 출력 값을 다음 계층의 유닛의 입력 값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를 보내줄 때 어떻게 하나요? 보내줄 때 가중치 곱하고, 그죠? 가중치 곱하고 여기에 바이어스 더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 출력을 0으로 만들어서 그 입력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는 요 가중치 훈련으로 찾지 않겠다는 얘기랑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거죠. 에포크에서 얘가 없어지는 거는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훈련셋의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는 없겠죠. 그죠? 예,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훈련이 끝났고요. 전체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 두 가지를 손실만 그려 볼게요. 손실 그래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LT.plot. 에포크 횟수는 우리 20번으로 했어요. 에포크스 횟수는 20번으로 했기 때문에 numpy.a range 1번부터 21번까지.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은 1번부터 20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히스토리라고 하는 변수 하나 선언할게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result.history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걸 히스토리 하고 한 거예요. 이 히스토리에는 키가 있어요. 손실 그릴 거죠? 손실은 로스예요. 누구의 로스냐면 그 훈련셋의 로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 동그라미 일단 색깔 먼저 이렇게 하고요. 레이블을 훈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세 손실 그려보죠. 똑같이 X축은 에포크스, 그 다음에 히스토리 객체 중에서 벨 로스라고 하는 걸 찾아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마커 찍어주고요. 점선으로 그릴게요. 그리고 레이블은 여기서는 validatio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례 그려주고요. 범례 그려주고, X 레이블은, 그리드도 그려줄까요? 그리드 그려주고, X 레이블은 에포크죠. 에포크 횟수. 그 다음에 Y 레이블, 여기는 손실. 이렇게 해서 그래프 보여주면 되겠죠. 어떤가요? 많이 달라졌죠. 그죠? 오히려, 자, 손실이 적으면 정확도가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빨간색이 검증입니다. 빨간색의 손실이 적어요. 파란색의 손실이 크죠. 그러니까, 누구를 더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검증셋을 더 정확하게 맞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죠? 훈련셋보다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더 잘 맞추는 거. 이거를 뭐라 불러요? 과소적합이라고 얘기하죠. 과소적합. 그죠? 어, 과소적합은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어, 훈련 샘플이 적거나, 아니면 훈련이 아직 그, 끝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델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히 검증셋을 잘 맞추는 것 뿐이지 그게 일반화 성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훈련셋은 꾸준히 감소합니다. 그죠? 에포크 증가할 때마다 훈련셋은 꾸준히 감소해요. 검증셋 볼까요? 검증셋도요. 감소하다가 갑자기 툭 튀죠. 그랬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어,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데 아까랑 다른 점은 요 과대적합의 크기가 많이 줄었죠. 그죠? 요 부분이 과대적합이에요. 요 부분이. 훈련셋의 손실이 적고 검증셋의 손실이 크고 다르게 얘기하면 훈련셋의 정확도가 더 크고 검증셋의 정확도가 낮은 거. 그죠? 요 부분이 과대적합인데 그 과대적합이 많이 줄었죠. 맞습니까? 위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위쪽은 여기 과대적합이란 말이에요. 요만큼 과대적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죠?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과대적합이 요만큼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이게 드랍아웃의 효과입니다. 드랍아웃의 효과. 그래서 과대적합은 그 모델의 과대적합, 죄송합니다. 드랍아웃은 모델의 과대적합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비율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드랍아웃 계층을 추가할 때, 드랍아웃 계층을 추가할 때, 뭐 10%로 할 거냐, 20%로 할 거냐, 30%로 할 거냐 이런 비율만 우리가 정해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유닛들이 자동으로 꺼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마 그 손실이 그 드랍아웃이 없을 때보다는 손실이 클 거예요. 위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손실이 어디까지 갔는지 볼게요. 훈련셋은 훈련셋은 20회 에포크가 끝났을 때 손실이 0.2까지 갔어요. 그쵸? 여기, 여기. 근데 검증셋에서는 손실이 어디까지 갔냐면 0.3까지밖에는 못 갔어요. 그죠? 이게 그 드랍아웃 없을 때예요. 드랍아웃 없을 때. 그쵸? 그래서 요만큼이 그 과대적합의 크기였었어요. 과대적합의 크기였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훈련셋에서도 손실이 어디까지밖에 못 내려갔어요? 0.3까지밖에는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죠? 줄어들지 못했어요. 그 드랍아웃이 없었을 때에는 훈련셋의 손실이 0.2까지 줄어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드랍아웃을 넣으니까 훈련셋에서도 그 손실이 0.3까지밖에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셋 점수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어, 저랑 많이 다른가요? 그래프가? 대략 유형은 그 모양은 대강 비슷하게 나올 텐데. 음. 드랍아웃 없을 때, 드랍아웃 없을 때 훈련셋에서는 손실이 0.2까지 줄어들었어요. 검증셋은 0.3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드랍아웃을 넣으니까 훈련셋도 훈련셋도 0.3 밑으로 내려가지 줄어들지 못했어요. 그죠? 아, 그리고 검증셋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그죠?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드랍아웃을 넣으시면 그 과대적합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이 거의 됐는데 다음 시간에 실제로 모델 저장과 복원. 그러니까 그 훈련이 끝난 모델을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저장된 파일에서 모델을 불러오는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